실험 첫 시간이지요. 여러분 함께 실험실 안전교육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응급대처요령과 안전장비 사용법,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상황별 응급처치를 볼게요. 자, 친구들이 감전되었을 경우가 있어요. 화학에서는 진공관 실험을 할 경우에 감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전원을 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하시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 응급처치 방법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화학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깨진 유리 조각을 만지지 마시고 이 깨진 유리 조각의 경우에는 책상 위에 또는 의자 위에 그 다음에 보고서에 이것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유리가 우리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심장으로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 조각이 깨진 경우, 특히 생물에서 쓰는 커버글라스 있지요. 그 커버글라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정된 장소에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화상을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일단 찬물에 넣어서 열기를 식힌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유독한 약품 냄새를 맡는 경우는요, 화학에서는 염화수소는 염산이 물에 녹기 전 상태가 염화수소인데요. 여러분들 진한 염산의 경우에 36% 정도가 됩니다. 이 진한 염산을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게 되면 염화수소 기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진한 암모니아수도 여러분들 공기가 냄새가 굉장히 유독한데요. 이러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후두에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강한 빛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UV 램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UV 램프를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빛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주의해 주세요. 자, 눈에 용액이 튀었을 경우에 이때 이걸 방지하려면 보안경 착용해야겠네요. 눈에 용액이 튀었을 경우에는 눈 세척기나 수돗물에 충분히 씻도록 하는데 우리 실험실 앞쪽에 눈 세척기가 있습니다. 실험실 소개할 때 선생님이 다시 알려드릴게요. 감염성 병원체 이런 거는 이제 생물 실험이죠. 생물 실험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안전장비 사용법을 볼게요. 우리가 꼭 착용해야 되는 것들 한번 밑줄 쳐볼까요? 우선 실험복, 그죠? 마스크.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보안경 있습니다. 이때 콘택트 렌즈를 끼는 학생들은 실험할 때는 되도록이면 렌즈를 좀 지양해 주시고 렌즈를 보안경을 끼는 거를 렌즈 끼는 학생들은 반드시 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장갑이 있는데요. 이 안전 장갑은 그냥 액체를 막는 비닐 장갑도 있고요. 보냉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뜨거운 거를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유로 착용을 하게 되겠죠. 학교 실험실엔 소화기가 3개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위치 알아두시고 눈 세척기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비상 샤워기도 실험실 앞쪽에 있고요. 모래주머니는 선생님이 이게 알코올 램프 이렇게 쓸 때 아마 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이거 외에 불만제로라는 책상에 쓰는 소화기가 또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한번 보시면 지금 다 꼈죠? 그래서 요 보안경이 있고요. 체크, 내열, 면, 해부용, 내산용 장갑이 있는데 해부할 때도 동물의 세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실험복, 불이 잘 안 붙고 약품 등의 반응이 적은 실험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험복 착용해 주시고 여름에도 긴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자, 마스크네요. 그래서 마스크, 유해가스 발생하는 실험 하실 때는 마스크 쓰시고 이 눈 세척기는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우리 학교에 코브라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브라 수도꼭지로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렇게 눈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비상 샤워기도 있는데요. 약품을 뒤집어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상 샤워기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장난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상황별 대처 요령 볼게요.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교사인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구의 위치를 좀 알아두세요. 비상구.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도망이 아니죠. 이렇게 여기를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꼭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실험실은 앞뒤에 있어요. 두 번째, 보안경 착용하시고 실험복 착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조금 더 사실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약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콘택트 렌즈 주의해 주시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는 이렇게 남학생들도 좀 머리가 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긴 머리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 때 여기에 약품이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음식물 반입 당연히 안 되죠. 장난도 안 되고요. 자, 실험 도구 보실 때는 전기기구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물 닿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인화성 물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런 건 불이 잘 붙는 거야 라고 하면 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유리기구는 파손. 우리가 많이 깨는 것이 어떤 거가 있냐면요. 메스 실린더를 진짜 많이 깹니다. 메스 실린더 이렇게 생겼죠? 그 메스 실린더 잘 깹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깨면 눈에 튀기도 하거든요. 자, 정리정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험은 홀로 하지 마세요. 홀로 실험을 하게 되면 위험에 처했을 때 본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2, 3인이 함께 실험을 하시고 만약에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을 부르거나 119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소리를 쳐서 알려주시고 실험 전후 실험대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유리 조각, 그 다음에 금속 나트륨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폐기물을 폐기 물통에다가 넣어서 버리시는데 우리는 염기, 산, 유기물, 중금속 이렇게 나눠서 버리고 있어요. 이제 각 사례별 볼까요? 알콜 램프. 여러분들 여기에 애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알콜 램프 한번 보시면 알콜 램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렸어요. 그래서 뚜껑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두잖아요. 그래서 알콜 램프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고 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때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진하게 칠하는 부분이 애자라는 부분인데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애자와 알콜 램프의 본체가 꼭 맞지 않아서 불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콜 램프가 이렇게 쏟아졌을 때 이 애자 부분이 본체랑 분리되면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코올 램프에 연료를 보충할 때는 깔때기를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알코올 램프 이렇게 애자를 바깥으로 내놓으시고 애자와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깔때기를 꽂고 알코올을 보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물걸레는 왜 있냐면요. 불났을 때 이렇게 얼른 덮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알코올 램프 실험할 때는 아마 불만 재료를 옆에다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시면서 실험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꼭 그러나 중요하니까 한 번씩 볼게요. 이나물질 치우시고 바닥을 편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열 중인 경우에는 절대 연료를 보충하지 마세요. 가열 중인데 알코올이 없네? 그리고 물을 부으면 불날 수 있어요. 자, 불 열원을 다룰 때 핫플레이트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이 핫플레이트가요,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이 핫플레이트가 불이 붙었을 때, 뜨거울 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때 깊게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핫플레이트가 잔열이 남아있는 거를 표시하면 좋은데요. 우리 학교 핫플레이트는 잔열의 표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핫플레이트는 그냥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불이 났을 때는 불이야 라고 하고 젖은 걸레나 모래로 덮거나 소화기로 끄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비상구로 빨리 나오도록 합니다.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화학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산 강염기를 다루는 실험. 자, 여러분들 염화수소 아까 HCl 이 HCl 병을 열면 염화수소 기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염화수소 기체가 흡입하게 되면 매우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후드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황산을 물에 섞을 때는요. 항상 물에 황산을 넣으셔야 돼요. 물에 황산을 넣으셔야 되고 황산 자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강산 강염기를 다루는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해주시고요. 후드 내에서 실험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피부나 옷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 황산 같은 경우에는 탄화시키기 때문에 다 이렇게 구멍이 난다든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과산화수소수, 우리 실험실에 있는 과산화수소수는요 3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사는 과산화수소수는 3%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과산화수소수가 손에 묻게 되면 피부가 손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세린을 빨리 발라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바세린이 없다 그러면 화상연고를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반드시 보안경 착용해 주세요. 과산화수소수 실험에 쓸 때는 산소 발생시킬 때 쓰거든요. 그래서 눈에 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 주세요. 알칼리 금속은 나트륨, 칼륨, 리튬이 되게 이제 학교 실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은 절대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쌀알 크기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을 물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수소기체는 산소와 적당량으로 섞이게 되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이 나거나 폭발하거나 하고 불꽃이 튀기도 하므로 조심하시고 오늘 학습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험기구 사용법을 학습하겠어요.